안녕하세요.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어떤 거죠? 바로 그 연금 상품이요. 세액공제되는 IRP나 연금저축, 이게 좋냐? 아니면 비과세연금보험, 이게 더 낫냐? 그 양대 산맥이죠.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금융상품 연구소 유튜브 자료를 좀 깊게 봤는데요. 뭐 하나가 무조건 최고다. 나기보다는요. 청취자분께서 나한테는 이게 맞겠다.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그 기준점을 딱 잡아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네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보통 보면 IRP나 연금저축이 좀 더 합리적이다. 이런 인식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까요. 네. 반면에 그 비과세 연금보험은 단점들이 좀 부각되잖아요. 흔히 네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가 물가 상승률 반영 안 된다. 고정연금액이다. 네. 둘째는 연금 받기 시작하면 운용이 딱 멈춘다. 그렇죠. 셋째는 이거 사업비 너무 높다. 네, 이것도 많이들 지적하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. 뭐 이런 거요. 네, 그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요.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좀 오해 소지도 있어요. 단점들이 맞긴 한데 좀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. 그래요? 어떤 점이 그렇죠?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 미반영. 이거 IRP도 마찬가지예요. 뭐 자동으로 연금액이 오르진 않죠. 더 꺼냈으면 원금이 빨리 줄 뿐이고요. 하긴 그렇네요. 그리고 개시 후에 운용이 멈추는 거 맞아요. 그런데 IRP에서 계속 굴린다고 해서 반드시 총 받는 금액이 비과세 연금보다 항상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. 수익률이 계속 좋아야 하는 거니까요. 그렇군요. 사업비는요? 그건 확실히 높지 않나요? 높죠.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최저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는요. 어차피 약속된 연금액, 그러니까 낸 원금이랑 약속된 이율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라 사업비 때문에 그 약속된 금액이 줄어들진 않아요. 연금액 자체는 보장이 된다는 거네요? 그렇죠. 그리고 연금액이 적다는 것도 이게 좀 주관적인데 그냥 절대 액수만 볼 게 아니라 만약 그 돈을 IRP에 넣었다면 어땠을까?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이제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, 스펙 비교를 좀 해볼까요? 판매처, 세금 혜택, 납입 한도, 운용 방식 이런 것들이요. 네, 좋습니다. 일단 판매처는 비과세 연금은 주로 보험사고 IRP는 은행이나 증권사, 보험사 다 있죠. 세액공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IRP는 낼 때 세액공제,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3.2%나 16.5% 돌려받고요.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죠.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 3.3%에서 5.5% 정도. 과세 이연 효과도 있고요. 네,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거죠. 비과세 연금은 반대고요. 낼 땐 혜택 없어요. 오히려 사업비 떼일 수도 있고. 근데 10년 이상 유지 같은 조건 맞추면 받을 때 세금 하나도 없죠. 완전히 비과세. 그래서 비과세 연금이군요. 납입 한도는요? 비과세는 월 150만 원 또는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. IRP는 연 1,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돼요. 운용 방식도 차이가 크죠. IRP는 내가 직접. 직접 골라서 포트폴리오 짜야 해요. 좀 더 신경 써야 하죠. 비과세 연금은 보통 공시율이나 최저보증 아니면 변액보험 형태고요.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연금을 받는 방식인 것 같아요.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맞습니다. 이게 진짜 근본적인 차이예요. IRP나 연금저축은 내가 낸 돈이랑 거기서 불어난 수익 합친 거, 그걸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그 총액 안에서 빼쓰는 거예요.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이. 다 쓰면 끝나는 거네요? 그렇죠. 적립금 소진되면 연금 끝. 근데 연금보험, 특히 최저보증형 같은 건 좀 달라요. 낸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연금 기준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연금 지급률이란 걸 곱해요. 이건 가입 시점 나이, 성별 따라 보험사가 정해주는 건데 그 금액을 평생,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. 평생이요? 와, 네, 종신지급이죠. 돈이 마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약속된 금액을 계속 받는 거예요. 이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안정감을 줄 수 있죠. 그렇겠네요. 그럼 수령할 때 특징들을 좀 더 비교해 보면요. 비과세 연금은 종신지급이 기본인데 IRP는 기간을 정하거나 자유롭게 뺐을 수 있고 네, 맞아요. 연금 받기 시작한 후에 시장이 좋아져도 비과세 연금액은 그대로지만 IRP는 수익률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 덜 받거나 기간이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수익률에 따라 변동성이 있죠. 또 비과세 연금은 일단 받기 시작하면 금액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데 IRP는 55세 넘으면 내 맘대로 조절 가능하고 네, 유연성이 있죠.
다만 IRP는 한 해에 1,5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될 수 있다는 점, 이건 좀 주의해야 해요. 세금 부담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. 아,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네. 그래서 그 비과세 연금이랑 똑같은 효과를 내고 싶으면 IRP로는 도대체 연평균 몇 % 수익률을 내야 하는가? 아,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. 이걸 따져봐야 객관적인 비교가 되겠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50세 남성이 월 75만 원씩 10년을 넣었어요.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했다고 쳐요. 그럼 이분은 평생 연 789만 원을 받아요. 네, 연 789만 원 평생. 그럼 이분이 똑같은 돈을 IRP에 넣고 세액공제 받은 것도 다시 투자하고 13.2% 가정, 나중에 연금소득세 3.3에서 5.5% 내는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90세까지 똑같이 연 789만 원을 받으려면 연평균 몇 %의 복리 수익률이 필요할까요? 세후 기준으로요. 와우, 복잡하네요.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자, 50세 가입자가 90세까지 받으려면요. 연평균 3.71%. 3.71%요. 네, 만약 95세까지 받으려면 4.15%, 100세까지 기대한다면 4.46%의 세후 복리 수익률이 필요해요. 생각보다 높으네요. 그렇죠. 만약 40세에 가입했다면 요구 수익률은 조금 낮아져서 90세까지 받으려면 연 3.5% 정도, 30세 가입자는 더 낮아져서 연 3% 수준이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이 정도 수익률, 뭐 3% 후반에서 4% 초반대의 수익률을 그것도 복리로 수십 년간 꾸준히 내는 게 과연 쉬울까요? 와, 연 4% 가까운 복리 수익률을 수십 년 동안. 그것도 은퇴자금인데 마이너스 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? 만회할 시간도 없을 텐데. 쉽지 않겠는데요? 바로 그겁니다. 은퇴자금 운영의 핵심은요, 큰 손실을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령대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달라질까요? 예를 들어 50대라면 사실 연 3.7% 이상 꾸준히 내는 거 좀 부담스럽죠. 차라리 안정적인 비과세 연금이 나을 수 있어요. 안정성 우선? 40대라면 이제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. 나는 뭐 연 6, 7% 이상 자신 있다. 그러면 IRP가 더 좋을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역시 비과세 연금의 그 안정성이 매력적일 수 있고요. 30대는요?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. 그렇죠. 30대는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불릴 기회가 많죠. 아주 극단적으로 안정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IRP나 연금저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결국 정답은 없네요. 정말 본인 상황, 성향, 나이, 또 세금 문제까지 다 따져보고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IRP와 비과세 연금 단순히 장단점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봤는데요. 네,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단순히 연평균 수익률 목표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성,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예를 들어 은퇴하고 IRP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초반 몇 년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. 그럼 약속된 금액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비과세 연금이랑 달리 IRP는 총 받는 돈이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아, 변동성. 이것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는데요. 그렇죠. 이 변동성까지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청취자분의 현명한 연금 계획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